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나스를 추가로 한 대 영입했습니다. 기존에는 DS24 플러스급의 DS20 플러스를 썼는데 이번에 추가한 DS23J는 이것보다는 두 단계나 낮은 모델입니다. 쉽게 말해 그랜저를 타다가 아반떼로 바꾼 셈이죠. 기존보다 왜 더 낮은 걸 쓰느냐? 당연히 돈이 많으면 더 좋은 걸로 샀겠지만 아무래도 쩐이 부족해서 가성비를 찾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 나스를 서버나 공유 폴더로 쓰는 게 아니라 단순히 PC 백업 용도로 저 혼자만 써서 오버스펙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싸고 좋은 세컨 나스를 찾기 시작했는데 듀얼 백업을 위해서 투베이는 딱 고정을 시켰습니다. 서치를 하자마자 IP타임 나스 듀얼 모델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어차피 PC 백업만 할 건데 대충 네임밸류 있고 가격 착하면 됐지 싶고 바쁘기도 해서 바로 구매하려고 했는데 뭔가 싼 게 빛이 떡일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IP타임 그래 공유기로 유명한 건 아는데 나스는 싶어서 나스의 명가 시놀로지 제품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많더라고요. IP타임 살 돈에 11만원 더 쓰면 223J를 살 수 있고 12만원만 더 쓰면 223, 딱 7만원만 더 쓰면 제일 좋은 224 플러스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하던 고민이죠. 분명히 경차 캐스퍼 사러 갔는데 그랜저 끌고 오죠. 야 이거 끝이 없다 해서 딱 여기까지만 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도 제일 저렴한 두 개 스펙부터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이런 자잘한 차이는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무게는 2배 차이 나지만 15kg도 아니고 1.5kg 정도는 어차피 놓고 쓰는 거니까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게 시놀로지는 작년에 만들었지만 IP타임은 거의 8년 전에 나온 겁니다. 이거는 최신의 기술이나 트렌드도 없을 뿐더러 뭔가 더 이상 업그레이드할 계획도 없는 것처럼 비춰져서 정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 OS 자체는 둘째 치더라도 웹 UI가 시놀로지 쪽은 그래도 윈도우처럼 직관적인데 IP타임은 그 옛날에 10년 전 공유기 설정하는 그런 UI라서 이것도 조금 부족했죠.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CPU, 메모리 부분인데요. 일단 딱 보기에도 시놀로지가 DDR4로 속도가 높죠. CPU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시놀로지 쪽이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일단 출시 시기만 봐도 이 역시 시놀로지는 작년 건데 IP타임은 11년 거죠. 13년 전 겁니다. 이거는 10만원 더 싼 게 아니라 한 30만원은 더 싸야 될 것 같아요. 램도 자세히 보면 시놀로지가 DDR4로 속도가 더 높죠. 용량은 조금 작아서 아쉽지만 전력 소모나 호환성, 최신성을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펙만으로 알 수 없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데요. 시놀로지는 이렇게 쿨링팬이 큰 게 한 개 있는데 반해서 IP타임은 이렇게 코딱지만한 쿨링팬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냉각 효율도 한 개짜리에 비해서 떨어지고 소음도 커서 결국 팬을 이렇게 셀프로 개조했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소리에 민감한지라 10만원 아끼자고 쿨링팬을 또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셀프로 교체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IP타임은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놀로지 223J랑 그냥 223이랑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일단 이런 레이드나 포트수, 전력 소비 차이는 저한텐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갔습니다. 무게와 소음도 사실 뭐 큰 차이도 아니고 20 밑으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패스를 했죠. 하지만 이 부분, 메모리는 같은 DDR4지만 1기가냐 2기가냐 용량의 차이가 조금 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당연히 12만원 차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하지만 이쪽에 핫스왑 지원 여부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3 모델은 이렇게 전면 뚜껑을 열고 하드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쉽게 빼고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이드 구성에 따라서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 중인 상태에서도 하드를 이렇게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핫스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223J 모델은 전면 뚜껑이 없고 이렇게 두개골을 갈라서 이렇게 해체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체한 상태에서 원색적으로 하드를 삽입을 해야 하죠. 이야, 이거는 시놀로지가 싼 버전으로 내놓으려고 머리를 아주 잘 쓴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드를 바로 넣고 빼고 하는 게 편하고 깔끔하고 고급져 보이기는 하지만 USB처럼 뭐 자주 뺐다 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 2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하드 교체를 편하게 하자고 12만원을 더 쓴다? 고민은 됐지만 일단 키핑은 했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DS223과 DS224 플러스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역시 이런 포트수나 무게, 소음, 전력 소비 차이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CPU와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모리는 대충 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DS224 플러스는 최대 6기가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DS223까지는 메모리가 납땜이 돼 있어서 탈착하거나 추가를 꽂을 수가 없는데 DS224 플러스 모델은
기존 2기가는 내장되어 있지만 램 슬롯이 이렇게 한 개 더 있어서 4기가 한 개를 더 꽂아서 총 6기가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출시 연도는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이런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최종 선택은 223 모델에 7만원 더 주고 224 플러스를 살까 하다가 그냥 12만원 더 아끼고 해체쇼 하자 해서 223J를 사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좋아요 하나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은 223J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DS223을 사실 분들은 그래도 7만원 차이니까 DS224 플러스로 넉넉히 쓰거나 이래저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활용도가 높거나 여러 사람이 쓰는 공유 폴더나 서버로 사용하실 거면 그래도 CPU가 좋고 메모리 확장이 가능한 이 224 플러스부터 고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혼자 쓸 건데 소음에 민감하지 않거나 쿨링팬을 직접 교체할 의지가 있거나 10만원 차이가 많이 부담되시면 IP타임도 나쁘지는 않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민했던 가정을 공유해 드렸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나스 백업 프로그램 링크는 설명란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